안녕하세요. 실버지의 백서입니다. 헷갈리는 정책생활정보, 오늘도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요즘 기초연금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탈락하시는 경우가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탈락 이유를 들어보면 좀 억울한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은 재산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탈락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자녀명의 적금 때문에 탈락한 사례가 있습니다. 5천만 원이었습니다. 또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정리해 놓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문제가 됐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도 따로 계산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왜 그렇게 되는지는 이 영상에서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신청했다가 탈락하거나 받다가 환수당하는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중간에 끊으시면 어떤 함정이 있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재산이 어떻게 잡히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신고하지 않은 재산 때문에 나중에 환수당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전세금 1억 원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5년치를 환수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 달 6개월도 아닌 5년치입니다. 매달 받던 기초연금을 한꺼번에 돌려내야 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모든 재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모든 재산이라는 것은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도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전세금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이니까 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다. 또는 남의 집에 맡겨둔 돈이니까 내 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전세보증금은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왜냐하면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전월세 신고 자료를 확인합니다. 요즘은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어서 계약 내용이 다 조회됩니다. 그때 전세금이 확인되면 재산 누락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한 시점부터 재산이 기준을 초과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받은 기초연금을 전부 환수 대상이 됩니다. 5년치가 환수된 사례에서는 매달 약 30만 원씩 받았다면 1,800만 원을 돌려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임대보증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 소유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내놓은 경우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도 재산입니다. 이것도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적발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거나 전월세 신고가 되어 있으면 국세청 자료와 대조됩니다. 그때 임대보증금이 확인되면 역시 재산 누락으로 처리되고 환수됩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 후에 재산이 증가했는데 신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한 후에도 매년 재산 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을 받았거나 부동산을 추가로 취득했거나 목돈이 생긴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신고하지 않고 그냥 받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역시 환수됩니다. 증가한 시점부터 기준 초과로 판단되어서 그 이후 받은 금액을 전부 돌려내야 합니다. 골프회원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골프회원권은 고가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이걸 신고하지 않고 기초연금을 받다가 나중에 확인되면 환수 대상입니다.
회원권은 국세청 자료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숨길 수 없습니다. 해외 계좌도 신고 대상입니다. 외국에 있는 은행 계좌나 금융 자산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국세청을 통해 확인됩니다.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역시 환수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큰 함정입니다. 신청할 때는 통과했지만 나중에 재산 누락이 확인되면 몇 년치를 한꺼번에 돌려내야 합니다. 받을 때는 매달 조금씩 받지만 환수할 때는 한꺼번에 청구됩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제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재산 누락 환수, 그게 왜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지 이제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 숫자를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신 기준입니다. 먼저 단독가구 선정 기준액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의 경우 소득인 정액이 월 22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28만 원입니다. 이 금액 이하면 기초연금 신청 자격이 됩니다. 부부가구는 다릅니다. 부부 두 분 모두 만 65세 이상인 경우 선정 기준액이 월 364만 8천 원입니다. 364만 8천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독가구 기준의 딱 1.6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금액은 소득인 정액입니다. 실제 소득이 아닙니다. 소득인 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계산한 금액입니다.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합니다. 이 계산 방식은 복잡하지만 지금은 기준 숫자만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최근 기준 월 최대 지급액은 약 34만 원입니다. 정확히는 이 금액도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조정됩니다. 그런데 모든 분이 이 금액을 다 받는 건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서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또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에도 감액됩니다. 부부 두 분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감액됩니다. 그러니까 최대 금액 34만 원의 80%인 약 27만 원씩 받게 됩니다. 두 분 합쳐서 54만 원 정도입니다. 이 숫자들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독가구 기준 228만 원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금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계산한 소득인 정액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소득이 월 100만 원이어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 정액이 228만 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소득이 150만 원이어도 재산이 거의 없으면 소득인 정액이 228만 원 이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계산해 봐야 합니다. 부부가구 기준 364만 8천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분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쳐서 계산합니다. 한 분은 소득이 없고 한 분만 소득이 있어도 합산됩니다. 재산도 두 분 명의 재산을 전부 합칩니다. 그래서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면 안 됩니다. 두 분 다 신청해야 하고 두 분의 재산과 소득을 모두 합쳐서 계산합니다. 최대 지급액 34만 원이라는 숫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금액은 만액 기준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은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거나 아예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감액 기준은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다릅니다. 부부 감액 20%도 중요합니다. 두 분이 각각 신청하면 각각 80%씩만 받습니다. 그래도 두 분 다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한 분만 신청하면 한 분 몫만 받기 때문입니다. 두 분이 각각 80%씩 받아도 합치면 160%입니다.
한 분만 100% 받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228만 원, 364만 8천 원, 34만 원, 부부 감액 20%. 이 네 가지 숫자가 기초연금의 핵심 기준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전세금 1억 원 미신고 환수 사례를 다시 보겠습니다. 전세금 1억 원이 재산으로 잡히면 소득 인정액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는 일정 비율을 곱합니다. 금융재산은 월 0.33%에서 0.67% 정도로 환산됩니다. 전세금 1억 원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약 33만 원에서 67만 원 정도 증가합니다. 그러면 원래 소득인 정액이 200만 원이었던 분이 전세금 때문에 233만 원에서 267만 원이 됩니다. 단독가구 기준 228만 원을 넘어버립니다. 그래서 탈락하거나 환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 기준 하나 때문에 5년치를 돌려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기초연금 기준을 적용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십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은 신청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받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서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는 있습니다. 감액되는 것과 아예 못 받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국민연금을 월 10만 원 받으신다고 해도 기초연금 신청 자격은 있습니다. 소득인 정액이 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아예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더라도 반드시 기초연금 신청을 해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부부가 각각 만액을 받을 수 있다. 앞에서 부부 감액 20%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계십니다. 부부 두 분이 각각 34만 원씩 합쳐서 68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우리 부부는 각각 세금도 따로 냈는데 왜 받을 때는 20% 감액이에요? 이렇게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는 만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부 두 분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감액됩니다. 그러니까 각각 27만 원 정도씩 합쳐서 54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이게 부부가구 기초연금의 원칙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부는 생활비를 함께 쓰기 때문에 단독가구보다 생활비가 적게 든다는 전제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 각각 만액을 받는 게 아니라 감액해서 지급합니다. 그래도 두 분 다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한 분만 신청하면 한 분 몫만 받지만 두 분 다 신청하면 합쳐서 더 많이 받습니다. 세 번째, 집 한 채는 재산에 안 들어간다.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십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 한 채는 재산으로 계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다. 실거주하는 집 한 채는 재산에서 빼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닙니다. 집도 재산입니다. 주택도 공시가격으로 재산 평가를 합니다. 다만 기본 재산액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일정 금액까지는 재산에서 빼주는 겁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그러니까 집 공시가격이 이 금액 이하면 재산으로 계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이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은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 사시는 분이 공시가격 2억 원짜리 집을 가지고 계시면 1억 3,500만 원을 빼고 6,500만 원이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이 금액이 소득으로 환산되어서 소득인정액에 합산됩니다. 그래서 집 한 채만 있어도 공시가격이 높으면 기초연금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집이 재산에 안 들어간다는 건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이 세 가지 착각 때문에 신청을 아예 안 하시거나 신청했다가 탈락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는 착각, 부부가 각각 만액을 받을 수 있다는 착각, 집 한 채는 재산에 안 들어간다는 착각,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바로잡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를 꼭 보셔야 합니다. 이번엔 실제로 일어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우자 몰래 단독으로 신청했다가 부부감액이 적용된 경우입니다. 이 사례는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남편 박영수 씨가 만 65세가 되어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셨습니다. 배우자인 아내 김순자 씨도 만 65세가 넘으셨습니다. 그런데 남편분이 혼자 신청하셨습니다. 아내분은 나중에 신청하려고 생각하셨습니다. 또는 아내분이 신청하는 걸 잊으셨습니다. 신청할 때 배우자 정보를 다 적어내야 하니까 당연히 아내분도 만 65세가 넘은 게 확인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분이 받는 기초연금에 부부감액 20%가 적용됩니다. 혼자 신청했는데도 부부가구로 판정되어서 감액됩니다. 만액 34만 원이 아니라 27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이면 부부가구입니다.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신청 자격이 있으면 부부가구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감액이 적용되는 겁니다. 이 사례에서 남편분은 억울하다고 느끼셨습니다. 아내분은 신청도 안 했는데 왜 감액되느냐고 항의하셨습니다. 하지만 규정이 그렇습니다. 부부 두 분 모두 만 65세 이상이면 부부가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신청하셔야 합니다. 한 분만 신청하면 그분은 27만 원만 받습니다. 하지만 두 분 다 신청하면 각각 27만 원씩 합쳐서 54만 원을 받습니다. 똑같이 부부감액 20%가 적용되지만 두 분 몫을 다 받는 겁니다. 한 분만 신청하면 27만 원만 받고 나머지 27만 원은 아무도 못 받습니다.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배우자가 뒤늦게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분이 2025년 1월에 신청하셨는데 아내분이 2026년 1월에 신청하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아내분이 받는 기초연금은 2026년 1월부터입니다.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1년 동안 아내분 목 27만 원은 못 받게 됩니다. 1년이면 324만 원입니다. 이게 날아가는 겁니다. 부부 중 한 분만 먼저 신청하고 나중에 배우자가 신청했는데 소급이 안 되는 경우 이게 실제로 많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했는데 서류상으로는 배우자로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실제로는 이혼했지만 주민등록상 배우자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별거 중이지만 법적으로는 혼인 관계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실제로 함께 살지 않아도 법적 배우자면 부부가구입니다. 그래서 두 분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선정기준액도 부부가구 기준 364만 8천 원이 적용됩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단독가구로 신청했다가 탈락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조기 수령 때문에 기초연금이 감액된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만 60세부터 조기 수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조기 수령하면 국민연금 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을 받다가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하십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이미 받고 있으니까 기초연금 감액 대상입니다. 조기 수령으로 줄어든 금액을 받고 있어도 국민연금 수급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조기 수령 안 했으면 기초연금을 더 받을 수 있었는데 조기 수령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들을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배우자와 함께 신청하셔야 합니다. 두 분 다 만 65세 이상이면 반드시 같은 시기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적 배우자 관계도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도 기초연금과 함께 계산해보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신청 시기를 놓쳐서 몇 개월치를 날리는 경우도 있고 재산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도 꼭 보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실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홍만기님의 경우 생일 2개월 후에 신청해서 2개월치를 못 받은 경우입니다. 홍만기님은 만 65세 생일이 3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신청을 5월에 하셨습니다. 생일이 지나고 2개월 후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소급해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생일이 3월인데 5월에 신청하면 5월부터 받습니다. 3월과 4월 2달치는 못 받습니다. 한 달에 34만 원씩이면 2달이면 68만 원입니다. 아까운 내 돈이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만 65세가 되면 당연히 자동으로 기초연금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다. 또는 생일이 지나면 언제든지 신청해도 생일부터 소급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한 달부터 받습니다. 생일 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확하게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3월 15일이면 2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2월에 신청하면 3월부터 받습니다. 하지만 4월에 신청하면 4월부터 받습니다. 3월분은 못 받습니다. 그래서 생일 한 개월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게 가장 유리하고 중요합니다. 서류 준비하고 주민센터 방문하는 시간을 생각하면 한 개월 전부터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재용님입니다. 국민연금 10만 원 받는데 기초연금 못 받는 줄 알고 신청 안 한 경우입니다. 이분은 국민연금을 월 10만 원 받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은 못 받는 줄 알고 신청을 아예 안 하셨습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는 착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10만 원 받아도 소득인 정액이 기준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분은 1년 넘게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만 65세가 되고 1년 반 후에야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1년 반 동안의 기초연금은 못 받습니다. 1년 반이면 약 600만 원입니다. 이것도 그냥 날아간 겁니다. 착각 때문에 신청조차 안 해서 손해를 본 경우입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공주에 사시는 유재철님 차량 2대를 보유하고 있어서 고가 재산 기준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이분은 소득도 적고 금융재산도 별로 없으셨습니다.
집도 작은 아파트 한 채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탈락하셨습니다. 이유가 뭐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을 2대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한 대는 본인이 타는 승용차였고 한 대는 아들이 쓰는 차였는데 명의가 본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차량도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차량이 2대 이상이거나 고급 차량이면 재산 평가가 달라집니다. 일반 차량 1대는 기본 재산액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2대부터는 전액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또 배기량이 크거나 차량 가액이 높으면 고가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이분은 차량 2대의 가액이 합쳐서 4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게 재산으로 계산되면서 소득인 정액이 기준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탈락하신 겁니다. 이분은 억울하다고 느끼셨습니다. 차는 아들이 쓰는데 명의만 본인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명의가 본인이면 본인 재산입니다.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는 상관없습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빌린 돈 영수증이 없어서 부채 인정을 못 받은 경우입니다. 수원에 사시는 정철호님 친척에게 돈을 빌려서 쓰고 계셨습니다. 3천만 원을 빌리셨습니다. 재산 계산할 때 부채를 빼주니까 이걸 신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채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채를 인정받으려면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금융기관 대출은 대출 확인서로 증명됩니다. 하지만 개인 간 거래는 차용증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차용증이 있어야 합니다. 금액, 날짜, 이자, 상환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철호님은 친척에게 구두로만 빌리셨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부채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3천만 원을 빌려서 쓰고 있어도 재산에서 빼줄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소득인 정액이 기준을 초과해서 탈락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입니다. 재산을 처분하고 바로 신청했는데 처분 시점 기준으로 탈락한 경우입니다. 안동에 사시는 박정래님 기초연금을 받으려고 준비하셨습니다. 재산이 많아서 기준을 초과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던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달에 기초연금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런데 탈락하셨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조사는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최근 재산 변동 내역도 함께 조회됩니다. 급격하게 재산이 줄어든 경우 의도적 처분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이분은 땅을 판 시점이 신청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산 처분 전 금액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또는 처분 대금이 현금으로 남아 있어서 금융재산으로 잡혔습니다. 땅은 팔았지만 그 돈이 통장에 있으니까 재산은 그대로였습니다. 오히려 부동산에서 금융재산으로 바뀌면서 소득 환산율이 높아져서 더 불리해졌습니다. 그래서 재산 처분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하고 처분 대금도 어떻게 쓸 것인지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이 5가지 사례는 모두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생일 후 2개월 늦게 신청해서 68만 원 손해. 국민연금 받는다고 착각해서 1년 반 신청 안 해서 600만 원 손해. 차량 2대 보유로 탈락. 부채 증빙 없어서 탈락. 재산 처분 시점 때문에 탈락. 이런 실수들을 피하려면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 준비하시고 국민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신청해 보시고 차량 명의 정리하시고 부채는 반드시 차용증 작성하시고 재산 처분은 신중하게 계획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지금 바로 체크할 수 있는 항목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바로 점검할 수 있는 항목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항목들을 체크하지 않으면 수백만 원을 날릴 수 있습니다. 하나씩 확인하시면서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만 65세 생일 1개월 전에 미리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생일이 3월이면 2월부터 준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 꽤 많기 때문입니다. 본인 신분증, 통장 사본, 배우자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재산 관련 서류들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 두시면 생일 되자마자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치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 늦으면 34만 원이 날아갑니다. 2달 늦으면 68만 원입니다. 이건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생일 1개월 전 준비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모든 통장 내역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합니다. 어느 은행에 통장이 있는지, 잔액이 얼마인지 전부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래전에 만들어둔 통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통장도 잔액이 있으면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녀명의 통장 중에 본인 돈이 들어있는 통장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녀 명의라도 본인 돈으로 추정되면 본인 재산입니다. 자녀 명의 적금 5천만 원 때문에 탈락한 사례를 기억하십니까? 그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통장 내역을 정리해서 금융재산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이걸 안 하면 나중에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월세 계약서 사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전세나 월세로 살고 계시면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전세 보증금이 재산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1장에서 전세금 1억 원 미신고로 5년치 환수당한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전세금을 신고 안 하면 나중에 적발됩니다. 그러면 받았던 기초연금을 전부 돌려내야 합니다. 또 본인 소유 주택을 세를 놓으셨으면 그 계약서도 필요합니다. 임대보증금도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임대보증금 숨겼다가 환수당하는 것도 실제 사례입니다. 계약서를 미리 찾아두시고 전세금과 임대보증금을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조회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꼭 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거나 국민연금공단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또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해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1355입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 예정인지 알아야 기초연금 감액이 얼마나 될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면 지금 내역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받는다고 기초연금 못 받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배우자와 함께 동시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부부 두 분 모두 만 65세 이상이면 반드시 같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한 분만 신청하면 나머지 한 분 몫을 못 받습니다. 나중에 신청해도 소급되지 않습니다. 한 분만 먼저 신청하고 1년 후에 배우자가 신청하면 그 1년치 324만 원이 날아갑니다. 영원히 못 받습니다. 그래서 생일이 빠른 분이 먼저 만 65세가 되어도 배우자가 만 65세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신청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먼저 되시는 분이 신청하시고 배우자분도 만 65세 되자마자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섯 번째,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해보십시오.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기초연금 모의계산 메뉴가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대략적인 수급 가능 여부를 알려줍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기준을 초과할 것 같으면 재산을 정리할 시간도 벌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자신 있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것보다 미리 확인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7번째, 자녀 명의로 된 재산 중에 본인 돈인 것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이건 초반부터 계속 강조한 내용입니다. 자녀 통장에 부모님 돈이 들어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자녀 명의 적금 5천만 원 때문에 탈락한 사례, 그게 실제입니다. 그래서 자녀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본인 돈인 경우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지금 결정하셔야 합니다. 본인 명의로 옮기시거나 아니면 정말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정리하시거나 해야 합니다. 애매하게 두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본인 재산으로 추정되어서 탈락하거나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리하십시오. 이 7가지 항목을 지금 바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7가지만 확인하셔도 대부분의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일 1개월 전 준비와 배우자 동시 신청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2가지만 지켜도 수백만 원의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초연금만 신청하고 끝내면 또 다른 손해가 발생합니다. 기초연금과 함께 묶어서 확인해야 할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기초연금은 받아도 다른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도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기초연금과 함께 확인해야 할 다른 제도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할 때 이 제도들도 같이 알아보시면 훨씬 유리합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 수급 신청입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국민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신청 안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받는 연금입니다. 출생연도에 따라서 수령시작 나이가 다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958년생부터 1960년생까지는 만 63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1961년생부터 1964년생까지는 만 64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1965년생부터 1968년생까지는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몇 년생인지에 따라서 수령 시작 나이가 달라지니까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기 수령은 만 60세부터 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에 말씀드렸듯이 조기 수령하면 기초연금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기 수령하면 국민연금 금액도 줄어들고 기초연금도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신청도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로 전화하시거나 기초연금 신청할 때 국민연금도 함께 상담받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입니다. 기초연금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집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월세나 전세 사시는 분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 중에 주거급여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득인 정액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기준이지만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 이하 기준입니다. 2025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 정액 약 110만 원 이하면 주거급여 대상입니다.
월세 사시는 분은 실제 월세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사시는 분도 수선유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하러 주민센터 가실 때 주거급여도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같은 곳에서 신청받기 때문에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노인 장기요양보험 신청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가 있으신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요양원 입소 비용이나 재가 서비스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까지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다릅니다. 요양원 입소,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야간 보호 등 다양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건강이 괜찮으신 분들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합니다. 국번 없이 1577-100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셔도 됩니다. 네 번째, 주택연금입니다. 이건 영목이지라고도 부릅니다.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만 5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소유 주택이 있으신 분들이 대상입니다. 집값 9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주택연금을 받으면 평생 그 집에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연금을 받으면 그 금액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러면 기초연금 소득인 정액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받을지 말지는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주택연금 상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합니다. 전화번호는 1688-8114입니다. 다섯 번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확인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소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피부양자면 건강보험료를 따로 안 내도 됩니다. 그런데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연간 소득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지만 다른 소득과 합쳐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합산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받기 시작하면서 다른 소득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잃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내야 합니다. 이 부분도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전화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5가지 제도를 기초연금과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수급 신청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www.mps.kr 본인 출생연도 확인 필수.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과 같이 신청. 노인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공단 1577-1000 주택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확인. 기초연금 하나만 알고 끝내지 마십시오. 이 5가지 제도도 함께 확인하시면 노후 생활이 훨씬 안정됩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기초연금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본인이 몇 년생인지에 따라 수령 나이가 다르니까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연금 신청할 때 같이 신청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지금 당장 필요 없어도 나중을 위해 알아두십시오. 주택연금은 집이 있으신 분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보험료와 직결되니까 꼭 확인하십시오. 여기까지가 기초연금과 함께 확인해야 할 제도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을 지금부터 오늘 말씀드린 핵심만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정리만 기억하셔도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하십시오. 오늘 기초연금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핵심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기준 핵심 3가지입니다. 최근 기준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 정액 228만 원 이하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부부가구는 364만 8천 원 이하입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월 34만 원, 부부는 각각 27만 원씩입니다. 부부 2분 다 신청하시면 합쳐서 54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이 3가지 숫자를 기억하십시오. 228만 원, 364만 8천 원, 생일 1개월 전. 두 번째, 지금 안 하면 불리한 이유입니다. 신청 늦으면 그 달부터 못 받습니다. 한 달 늦으면 34만 원 날아갑니다. 1년 늦으면 400만 원 넘게 날아갑니다. 영원히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늦게 신청하면 그 기간 동안 배우자 목도 못 받습니다. 재산 신고 안 하면 나중에 환수당합니다. 전세금 1억 원 미신고로 5년치 환수, 실제 사례입니다. 자녀 명의 재산도 본인 재산으로 추정되면 탈락합니다. 지금 신청 안 하면 손해만 커집니다. 세 번째, 오늘 당장 할 행동입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서 모의 계산하십시오. 본인과 배우자 명의 통장 내역 정리하십시오. 전월세 계약서 찾아두십시오. 자녀 명의로 되어 있는 본인 돈 정리하십시오. 국민연금공단 1355로 전화해서 국민연금 예상액 확인하십시오. 만 65세 생일 1개월 전이면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필요 서류 확인하십시오. 이 중에 하나라도 오늘 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네 번째, 다음에 써먹을 판단 기준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제도를 보실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기준이 있습니다. 신청 시점이 언제부터인지 확인하십시오. 생일 전인지 생일 후인지 소급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십시오. 배우자도 같이 신청해야 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재산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하십시오. 자녀 명의, 배우자 명의, 전세금, 임대보증금 다 포함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신고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재산 변동, 소득 변동, 가족관계 변동 생기면 신고해야 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4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손해보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안 하면 결국 손해를 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손해를 보게 됩니다. 수백만 원을 날리게 됩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신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행동해야 바뀝니다. 오늘 하나라도 실행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정보가 필요하실 때마다 이 채널을 찾아주세요. 어떤 제도에서도 손해보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라도 꼭 실행하시고 다음 영상도 기다려주세요. 지금까지 실버지의 백서였습니다. 알아두면 든든한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